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제 손으로 천륜을 끊어낸 6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정말 너무한 것인지 어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배를 타던 아버지와 해산물을 시장에서 내다 파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집안일을 거들다 시집을 온 터라 할 줄 아는 건 평생 보고 자란 생선 써는 일밖에 없었어요. 처음 도시로 상경해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남편의 의지에 살았는데 남편이 다리를 크게 다친 후 몇 달간 쉬게 됐을 때 시작한 어물장수 일을 그토록 오래 하게 될 줄은 몰랐죠. 엄마는 내가 도시로 간다니 비린내 묻힐 일 안 해도 되겠다 좋아하셨는데 결국 나도 엄마랑 같은 일을 하면서 내 자식 먹이고 키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힘들진 않았습니다. 내가 떼온 생선이 제일이고 어딜 가든 나만큼 손질 잘해주는 사람 없다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뿌듯했어요. 돈에 생선 비닐이 좀 묻으면 어떻고 손이 찬물에 퉁퉁 불거나 거칠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내 새끼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그 손으로 내 새끼 머리도 곱게 빗어 학교에 보내곤 했어요. 아빠가 아는 선주의 소개로 만나 결혼한 남편은 무뚝뚝하기 짝이 없고 재미없는 인간이었어요. 평생 다정한 말 한 번 해준 적이 없고 저는 살랑살랑한 맛이 없어 별로라며 허구한 날 밖으로 나돌았죠. 애가 있으면 덜 그럴까 싶어 애를 가지려고 용을 썼는데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애를 가질 기회도 많지도 않았습니다. 초기에 유산도 몇 번 하고 결혼한 지 8년 만에야 겨우 딸을 얻었는데 남편은 또 아들이 아니라고 불만이었죠. 어느 날은 고등어를 구워다 밥을 차려줬더니 젓가락으로 고등어살을 쿡쿡 찌르며 그러더라고요. 남들 다 낳는 아들도 못 낳는 게 너는 딱 이 고등어 창자 같다. 뭐? 쓸모없다 이거야.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고등어 창자같이. 그런 말을 술도 마시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툭툭 뱉어대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지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딸은 엄청나게 예뻐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저는 엄청 구박하면서 딸만 보면 어찌나 방긋방긋 웃던지요. 딸 예뻐하는 걸 보면 아들이 있었으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등짝에서도 생선 냄새가 난다고 같은 방을 쓰지 않은 지도 오래였는데 같이 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남편 같진 않아도 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하려고 했으니 적어도 내 새끼는 행복하겠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서 같이 일을 하던 친구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이 어떤 여자랑 손을 잡고 약방 앞을 걸어가더라고요. 일이 있든 없든 밖에 놔두는 게 일인 양반이라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여자를 만나기도 하겠거니 했는데 얼굴 아는 시장 상인들이 널린 동네에서 그러고 다녀야 하나요? 어제 상현 엄마가 어제 당신 약방 앞에서 봤다던데 그것도 여자랑 손을 잡고 걷더라고. 나를? 그 연편 내가 그 나이에 눈이 멀었나? 내가 무슨 약방 앞을 갔다고 해? 나는 내내 정남이네 가수원일 도왔어. 그리고 무슨 여자야? 내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바람도 돈이 있어야 피우는 거야 이 여자야. 그럼 정남 씨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사람 난초해지게? 아이 그러고 내가 여자를 만난다 쳐도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뭐? 내가 당신 마누란데 당연히 상관 있지. 그럼 누가 상관해?
마누라도 마누라 나름이다. 네가 무슨 생선 비린내 풀풀 나는 몸뚱이에 너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위해 하는 게 하나 없냐? 너 때문에 온 집안에 생선 비린내 천지야. 여자가 분내가 나야지 어떻게 된 게 머리에도 옷에도 그저 생선에 물 비린내에. 여자가 여자답게 몸을 가꾸는 것도 다 능력이고 의무야. 너는 아주 그냥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그래서 내가 여자답지 않게 꾸미지라느니 밖에서 바람이 나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당신답지 않게 오늘은 말귀를 좀 알아듣네. 아이, 그러게 잘해. 남편 도망가는 걸 보기 싫으면. 도망을 가도 내가 가야 하는 마당에 바람을 피워놓고도 그렇게 떳떳하다니요. 당장에 물그릇을 끼얹고 싶은 마음을 딸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진 말과 수모를 저는 딸만 생각하며 버틴 거예요.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딸도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가지고 싶은 게 참 많은 아이였는데 제가 못 가지고 살아 그런지 가능한 뭐든 사주곤 했었어요. 제가 없을 때는 알아서 과자는 실컷 사 먹으라고 슈퍼에 외상 장보도 달아주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갑판테에 널린 예쁜 새 옷 사다 입히고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더니 메이커 옷을 사달라, 휴대전화를 사달라 하며 씀씀이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멀쩡한 신발을 다 놔두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길래 물었더니 운동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다 줬더니 보자마자 신경질을 부리며 내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쪽팔리게. 이런 걸 누가 신어? 왜? 색깔도 예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신발 많이 신고 다니던데 운동화 필요하다며. 누가 시장 바닥에서 파는 짝퉁 신발 필요하대? 누가 봐도 짝퉁이잖아, 짝퉁. 뭐? 그런 걸 누가 알아본다고 그래. 발에 신는 건데. 다 알아. 지금 학교에서 짝퉁 신발 신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저런 거 신고 다니느니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게 나아.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던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날 애를 데리고 메이커 매장에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다음날 애가 신이 나서 새 운동화를 신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가서 사준 것이지요. 애가 좋아하니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뒤로 부쩍 남편을 따르고 저한테 퉁퉁거리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는 촌스러워서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데 아빠는 세련된 사람이라 자기 마음을 잘 알아준다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농담처럼 촌스러워 미안하다 하고 말았는데 딸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학교에서 오랜만에 참관 수업이 있어 방문한 날이었어요. 그것도 몰랐는데 같은 학교에 애를 보내는 친구가 말해줘서 알았지요. 부랴부랴 아침 일찍 준비하고 10년 전 서방님 결혼식 날 입으려 맞춘 정장과 구두도 꺼내 입고 학교에 갔어요. 화장품 일할 곳도 모두 없어서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립스틱을 바르고 갔지요. 지연아! 지연아! 그렇게 딸을 찾아 반가운 마음에 부르며 손을 흔들었는데 딸은 화들짝 놀라며 표정을 구기더라고요. 학교에서 엄마를 만나는 게 쑥스러워 그런가 보다 하며 교실 뒤편에 서서 애들 수업하는 걸 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던 맨 뒷자리의 아이들이 자꾸 힐끔거리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상을 찌푸리며 나지막이 그러는 겁니다. 아휴, 뭔 냄새야? 아, 선생님, 이상한 냄새 나는데요? 어? 뭐라고? 여기 뒤에서 이상한 냄새 나서 숨도 못 쉬겠다고요. 자연스레 반 아이들의 시선이 자연히 저에게 모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곁에 있던 학부모님들도 저에게 좀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거예요.
그제야 나한테 하는 소린가 싶어 너무 놀라 홍당무가 된 얼굴로 미안하다고 하고 얼른 교실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무안하던지요.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팔뚝에 번갈아가며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봤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딸이 학원 끝날 시간이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걱정이 된다며 버스 정류장에 나가본다며 나갔고 저도 혹시 집으로 올까 싶어 전전긍긍하며 기다렸지요. 혹시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나 싶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게요. 딸은 그러고도 한참이 지나서 남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왔냐고 타박하려고 하니 남편이 내 팔을 잡아 끌고 딸은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이래? 혼날 건 혼나야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기집애가 11시가 다 되도록. 당신, 지연이 학교 갔었어? 갔었지. 오늘 학부모 참관 수업 있다길래. 아니, 애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자리에 가서 문제를 만들어? 왜? 지연이가 뭐라고 해? 나는 다른 엄마들 다 오는데 우리 지연이만 아무도 안 갔을까봐 걱정되니까. 차라리 아무도 안 오는 게 낫지. 누가 봐도 촌부골에 생선 비린내 풍기는 엄마가 찾아온다고 좋아하겠냐? 뭐? 지연이가 그래? 나였어도 쪽팔려서 뛰쳐나가고 싶었겠다. 아니 갔으면 티를 내지 말던가. 지연이 보고 너네 엄마 인어 할멈이냐고 했다더라. 인어 할멈. 뭐? 애들이 참 못됐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요즘 애들 모르니? 하긴 너가 아는 게 뭐겠냐. 하여튼 지연이 혼낼 생각 말어. 지연이가 뭘 잘못했어?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라고 뭐 딸 친구들에게 촌부처럼 보이고 싶고 인어 할멈 소리 듣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저는 영락없는 생선 파는 촌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실에서 만난 엄마들은 옷도 세련되고 화장품 냄새도 나는 게 다르긴 다른 것 같았어요. 애를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애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 일어나기 전에 지갑에 용돈도 더 넣어주고 했는데 정 같진 않더라고요. 친구는 애들은 원래 다 그렇게 큰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작자는 바람 피우다 제 눈앞에서 걸린 거예요. 그것도 집과 멀지 않은 모텔에서 여자를 품에 안고 나오는데 눈이 돌더라고요. 그 길로 달려가 집에 가져가려고 챙긴 생선 봉지를 남편 얼굴에 던졌죠. 야, 장판수! 뭐야? 아이씨, 야, 너 미쳤어? 너야말로 미쳤어? 어떻게 이 시간에 여자를 끼고 모텔에서 나와? 너 행여나 지연이라도 보면 어쩌려고? 시장 사람들 눈이 무섭지도 않냐? 너나 잘해. 내가 어디 너같이 대놓고 지연이한테 쪽팔릴 짓 할 거 같냐? 조용히 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해. 뭘 집에 가서 이야기해. 당신이 뭔데 집에 들어와? 당장 나가. 들어오지 마. 누가 들어오지 말라면 겁먹을 줄 아냐? 내가 그 집 아쉬운 게 지연이밖에 더 있어? 나도 지긋지긋했는데 잘됐다 이거야. 그딴 집 구석 조도 안 가지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 왜 나 혼자야? 지연이는 내가 키워. 당신이 뭔데 지연이를 데려가? 지연이한테 물어봐라. 너랑 내가 이혼하면 너랑 산다고 할 것 같냐?
남편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굴면서 상간녀 앞에서 떳떳하게 굴더군요. 그땐 너무 경황이 없고 남편에게 열이 받아 그 여자 머리채도 쥐어잡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디 근처 다방 내지나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간녀라고 하기에도 못하고 그동안 남편이 저 몰래 잠자리를 가진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여자가 있겠거니 어림짐작하는 거랑 눈앞에서 목격하고 알게 된 것이랑은 다르지요. 모르면 몰랐지 알면서 어떻게 삽니까? 결국 이혼 결심을 세웠는데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남편이랑 헤어져도 딸 하나 제대로 키워 대학까지 보낼 자신이 있었어요. 애들은 그래도 엄마가 키워야 하고 딸도 당연히 저를 따를 줄 알았는데 딸이 아빠랑 가겠다는 거예요. 지연아, 왜 아빠랑 살고 싶은지 물어봐도 돼? 그냥 아빠랑 살고 싶은 거야. 적어도 아빠는 내 마음 잘 이해해주니까. 엄마, 솔직히 나 그날 진짜 쪽팔렸거든? 그 뒤로 남자애들이 나보고 이너 할멈 딸이라고 놀리는데 그때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고 쪽팔렸어. 엄마는 내가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갑자기 일을 어떻게 그만둬? 거봐, 엄마는 앞으로도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매일같이 지긋지긋한 생선구이나 생선조림만 주구장창 만들어줄 거잖아. 아빠는 엄마랑 이혼하면 생선 쳐다도 안 보겠대. 생선만 보면 지긋지긋하게 싫대. 아빠는 내 마음 잘 알아. 그래서 아빠랑 살고 싶어. 너네 아빠 여자 문제로 이혼하는 건데도 따라가고 싶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그 말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를 워낙 좋아하는 딸이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고 혹시나 그걸 알면서도 아빠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제가 상처받을까봐 겁이 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겨주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애를 만나 소식을 묻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남편은 알아서 하라고 했던 반면 딸이 원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사고도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번호를 물어 연락해도 답을 받기도 어려웠고요. 애가 저한테 마음을 다 닫아버렸구나 싶어 저도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듣고서야 정말 오랜만에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예전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주말에 백화점에 가서 옷과 향수를 사서 뿌리고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근사한 꽃다발도 사서 졸업식장에 갔지요. 그리고 멀리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있던 딸을 발견했어요. 기쁜 마음에 다가가다가 멀리서 딸과 눈이 마주쳤는데 딸은 저를 잠시간 보더니 시선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워 멈칫거리던 사이 멀리 전 남편과 웬 여자가 딸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를 모른 채 하던 딸은 전 남편과 함께 다가간 여자에게 너무 예쁘게 웃어주면서 안기더라고요. 그때 그 기분을 저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저에게 고등어 창자 같다고 했을 때도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도 그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어찌나 비참하고 절망적이던지 정말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딸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혼 후부터 제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저는 늘 딸만 보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저와 인연이 닿은 귀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윗지방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외가로 내려온 남매였습니다. 애엄마는 원체 몸이 약한 데다가 남편을 잃은 충격에 일을 할 상황이 아니어서
첫째 아이가 외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와서 일을 거들곤 했죠. 어찌나 아이가 똑부러지고 속이 꽉 들어찼는지 시장에서도 할머니를 그렇게 위해주고 도와줘서 귀염을 받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시장에 와서 옆에서 숙제도 하고 할머니 대신 돈도 받고 물건도 담으면서요. 그런데 그 할머니마저 뇌출혈로 갑자기 가시면서 아주 사는 게 굉장히 막막해진 겁니다. 그 집에 남은 거라곤 할머니가 남긴 집과 얼마 들지 않은 통장이었어요. 당장 애 엄마가 일은커녕 애를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라 딱하게 생각한 시장 상인들이 얼마간 돈을 모아다 주며 자립을 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겨우 중학생이 된 첫째 아이는 시장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 뭐라도 시켜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쓰이던지요.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선우 엄마,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들 보면서 살아야 돼. 선우 성경이한테는 이제 선우 엄마밖에 없잖아. 내가 도와줄게, 응? 선우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대학까지 보내야지. 내내 일만 하게 둘 거야? 남편에 이어 어머니까지 잃은 아이 엄마를 일으켜 제 일을 거들게 했어요. 그래서 월급도 주고 애들 챙겨다 밥도 주고 남은 생선 토막 내서 집에 보내곤 했죠. 그러다 보니 아이 엄마도 기력을 찾고 애들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남들이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소리지요. 저도 그 아이 엄마와 아이들 덕분에 버티고 산 거예요. 이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했을 때 내가 살 이유가 생겼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 복이 없는 건지 애 엄마도 첫째 아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암으로 가게 됐고 결국 애들은 고아가 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상주가 되어 세상을 잃은 듯이 앉아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첫째 애한테 그랬죠. 선우야, 성경이는 걱정하지 말고 서울 가라. 성경이는 이모가 키워줄게. 네? 그럴 순 없어요. 그동안 이모가 저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더는 패 끼칠 순 없어요. 대학은 어차피 제 실력이나 보려고 넣어놓은 거지 진짜 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엄마도 아프고 성경이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둘을 두고 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날더러 네가 대학도 포기하고 성경이 키우면서 일하는 걸 보라는 거야? 너는 네 엄마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기도 해. 그 좋은 대학을 붙어놓고 성경이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네 부모가 하늘에서 대성통곡할 일이야. 지금까지 이모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 제가 그걸 어떻게 갚아요? 왜 못 갚아?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고 갚으면 되지. 고맙단 말도 나중에 하늘 가서 네 부모한테 들을 테니 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서울 가라. 알았어? 저희는 그때부터 부모 자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양아들 삼아 너를 도울 테니 너도 나를 엄마 삼아 동생과 버려졌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요. 그렇게 양아들을 서울 대학을 보냈고 4살 터울의 양딸도 키우다 4년 뒤에 양아들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양딸이 딱 제가 딸과 헤어졌을 즈음 나이부터 함께 살게 된 거라 사실 고민도 많았어요. 딸이 생선 판다고 그렇게 싫어하고 질색했으니 괜히 내 친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가슴에도 못 박을까 봐요. 그런데 양딸은 제 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기 오빠랑 똑같아서 학교가 끝나면 꼭 제가 있는 시장으로 나와 인사를 하고 넉살 좋게 웃으며 장사를 거들며 생선을 팔곤 했어요. 그리고 매대를 함께 정리하고 제 팔짱을 낀 채 꼭 붙어서 집에 돌아가곤 했죠. 이모라고 불러도 그만인데
어느 날부터 자연스레 엄마라고 부르고요. 한날은 그래도 마음이 쓰여 물었던 적이 있어요. 성경아, 너는 나한테서 나는 생선 냄새가 싫지 않아? 뭐? 엄마, 나는 세상에서 생선 냄새가 제일 좋은데 무슨 소리야. 시장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엄마 품에 있는 것 같고 좋아. 그래도 학교 친구들이 교복에서 생선 냄새 난다고 흉보거나 그러진 않어? 그게 무슨 흉이야. 엄마가 생선을 하니까 생선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로 놀리는 애들 있으면 나오라고 해. 내가 아주 갈치로 신나게 때려줄 테니까. 덕분에 저는 딸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사정도 있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양딸마저 제 오빠를 따라 서울에 가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는지요. 양아들 덕에 군대 면회도 가보고 시장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군복 입은 양아들 전역 신고도 받아봤습니다. 비록 떨어져 살았지만 명절이며 방학 때마다 돌아와 항상 저와 시간을 보내주던 아이들이었어요. 양아들은 번듯한 기업에 취직했고 공부 욕심이 많은 딸은 기업 지원을 받아 미국에 유학하러 갔고요. 제 속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식들을 하나같이 저렇게 잘 키웠냐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어요. 그 사이 제 형편도 많이 나아져서 제 앞으로 집 하나와 건물 하나도 얻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받았던 시골 땅이 있었는데 쓸모없는 줄만 알았던 그 땅으로 토지 보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그동안 생선 팔아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이룬 결과지요. 시장에서 하던 생선 장사는 관두고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있는 제 건물 1층에 생선 구이집을 내서 했습니다. 양아들은 생활비 붙여줄 테니 일하지 말라고 성화였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저 자기 동생이나 저만 생각하는 애였습니다. 그런 염려 하나로도 저는 세상을 가진 듯이 행복했죠. 받으려 하진 않겠지만 저는 그 애들이 결혼하면 얼마간 돈도 보탤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60이 넘은 저한테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혼 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딸에게서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에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이후로 양육비 문제도 끝나면서 전 남편과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가게를 비울 수도 없고 시간 조율이 안 돼서 결국 제 매장으로 불렀죠. 시장 접고 이젠 생선구이집 하는 거야? 만질 수 있는 게 생선밖에 없으니 뭐 어쩌겠어. 지연이 너는 잘 지냈어? 네 아빠가 곱게 키우긴 했나 보다. 잘 자란 것 같네. 아빠야 뭐 늘 그렇지. 엄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부탁이 있는데. 부탁? 실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모가 이혼 가정을 너무 싫어해. 아, 그래? 이혼 가정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반대해? 그럼 지금 새엄마가 친엄마라고 하면 되잖아. 친엄마? 아, 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금은 아무도 없지. 아니, 그럼 사별했다고 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고민을 해? 안 돼. 가정에 흠 있는 집이랑은 절대 사돈 못 맺는다고. 사별도 병이 있으면 유전력 있는 거라 싫다시면서 부모가 양쪽 다 살아있는 집 여자 아니면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말라더라고. 어머, 참 별꼴이다. 그래도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설득해봐야지. 아니, 안 된다니까. 그 사람 부모님 진짜 독한 사람들이라 아마 솔직하게 말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진짜 연도 끊을 거야. 남자친구는 절대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이혼했단 말 안 했으니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상견례 나가고 결혼식장에만 같이 앉아주면 되는 거잖아. 뭐?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내가 너네 아빠 안 만난 지 벌써 10수년인데 이제 와서 부부 노릇을 하라니. 부부 노릇을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 노릇을 하라는 거지. 엄마, 솔직히 지난 17년 동안 나한테 엄마로서 해준 거 뭐가 있어? 뭐? 지연아, 나는... 할 말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설렘 마음으로 차려입고 딸 졸업식장에 갔던 일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많지 않아도 딸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도 보낸 저예요. 하지만 곁에서 엄마로서 이것저것 챙겨주지 못했으니 떳떳하게 할 거 다 했다. 그런 말까지 나오진 않았던 겁니다. 한 번만, 평생 한 번도 내 부탁 들어준 적 없으면서 이 정도도 못해줘? 저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모로 내키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제와 전 남편을 만나 부부 흉내를 내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속이는 일에 동참하자니 마음이 찝찝했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매일같이 전화해서 통사정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응한 거지요. 잘 살았나 봐. 신수가 아주 좋네. 생선구이집 한다며. 쟤 한번 가서 팔아줘야겠네. 됐어. 생선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서 생선을 쳐다도 안 보던 양반이 무슨. 그 말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참 당신도 여전하다. 여태껏 혼자고? 혼자든 둘이든 상관하지 말고 지연이 부모 역할만 똑부러지게 끝냅시다. 장판소 씨. 전 남편도 저만큼이나 나이가 들었지만 그 성격은 하나 변한 게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봤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도 없어서 그저 저 얼굴 얼른 치워버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때 전 남편에게 받았던 가시 같은 말들이 제 마음에 지독히도 단단히 박혀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말을 맞춰 상견례와 결혼식을 진행시켰고 어차피 사돈이야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으니 저는 그 길로 할 일은 다 끝냈다 했습니다. 숙제 같은 일을 끝낸 뒤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내려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가는 양아들이 온 날이었죠. 평일에 일하느라 바쁘면 주말엔 좀 집에서 쉬든가. 아니면 여자친구라도 만들어서 데이트를 해야지. 뭐 좋은 게 있다고 틈만 나면 내려와. 엄마 얼굴 부지런히 내려와서 봐야지. 오늘은 문 좀 빨리 닫고 나랑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하면 안 되나? 아유, 그래도 가게 문을 빨리 닫는 건 그렇지. 그러지 말고 엄마 밥이나 먹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 응? 나도 좀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효도할 기회 좀 줘라. 결국 이렇게 와서 맨날 엄마 고생시켜 밥 얻어먹는 거잖아. 엄마! 지연아. 뭐야? 신혼여행 갔다 온 거야? 어제 왔다가 시댁 가서 인사드리고 잠깐 들렀어. 그래, 잘 왔다. 잘 다녀왔고, 박서방은? 뭐 그렇지. 박서방은 회사 갔고. 근데 누구셔? 손님 왔다. 잠깐만. 난처한 순간에 딱 맞춰 손님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딸 앞에서 내가 양아들 삼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갑작스럽게 손님이 들이닥치면서 양아들도 금방 집에 보내고 딸도 돌아갔습니다. 딸은 그날 도와줘서 고맙다고 공항 면세점에서 샀다며 핸드크림을 두고 갔어요. 손님이 그러는데 그게 명품이라 엄청 비싸고 귀한 거라고 하더군요. 식당 일하면서 향이 있는 핸드크림 쓸 일은 없어 귀하게 모셔놓았습니다. 다음 날 올라가기 전에 식당에 들른 양아들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남자친구 생각 없어? 뭐? 남자친구? 왜? 어디 소개해줄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 내 친구 아빠인데
몇 년 전에 사별하시고 혼자 되셨거든. 그 친구 진짜 끝내주게 좋은 친구인데 자기 아빠랑 성격도 판박이더라. 얼마 전에 친구 만나면서 뵙는데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 이게 인연인가 싶은데. 아유, 됐어. 이 나이에 무슨 남자친구.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나이에 남자 만나서 뭐해? 엄마 나이가 어때서?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앞으로 적어도 40년은 남았는데 누굴 데려와도 엄마가 아까우니까 재혼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한 번씩 만나 꽃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그러면 좋잖아. 그것도 다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난 할 줄 몰라서 못해. 꽃 구경이야. 엄마 친구들이랑 가면 되는 거고. 너 가끔 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지. 그럼 나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 찾아온다. 사시사철 꽃 필 때마다 엄마 꽃 구경 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려면 결혼 못하지. 그래도 돼? 이 녀석이 지금 협박이야? 얼른 가기나 해. 차 막혀. 얼른. 나 친구한테 연락해 놓는다. 엄마 번호 넘길 거야. 알았지? 그렇게 알아. 이 녀석이 정말?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양아들 마음이 예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편으론 그의 성격이면 결혼할 처자가 있더라도 정말 제가 마음에 걸려 편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생각해 한번 만나보기라도 했습니다. 만나겠다고 하니 아들이 또 그 주에 내려와 백화점에 데려가 옷도 사주고 립스틱도 사주더라고요. 그전에도 몇 번이나 옷 사주겠다고 백화점 가자고 한 걸 마다하다가 처음으로 간 건데 그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맨날 일하기 편한 옷만 챙겨 입다가 화사한 원피스 입고 거울 앞에 서니 딴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난 양아들 친구의 아버지란 사람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신사답고 말씨도 정중한 게 한눈에 봐도 배운 티가 났어요. 말도 어찌나 재밌게 하는지 카페에서 대화하는 내내 입이 아프게 웃었죠. 커피만 마실 생각이었는데 저녁도 먹고 들어가자고 하셔서 식당도 갔고요. 제가 앉기도 전에 의자도 빼주시고 따로 수저를 챙겨주시기도 하는 모습에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평생 남자에게서 그런 호의를 받아본 적 없는 저로서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난 제 목소리가 들떠 있으니 양아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게 남자랑 데이트라는 건지 태어나 그런 기분은 처음이라 다음 날까지도 그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하게 전 남편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기분을 모두 잡쳤지 뭐예요. 뭐야? 말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여기까지 온 거야? 거참 환영 인사 한번 야박하네. 당신 생선 팔아주러 온 거 아니야? 누가 환영을 한다고 해? 당신 보고 생선 팔아달랬어? 필요 없으니까 나가. 당신한테 팔 생선은 없어. 그러지 말고 구이 정식 하나 해봐. 아니, 나가라니까. 윤 사장님, 마침 계시네. 전화로 할까 했는데 위에 매물 직접 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온 김에요. 저 2층 공실 있잖아요. 태권도장 하고 싶으시다는데. 어머, 김 사장님. 근데 거기 태권도장 하기엔 좀 작을 텐데. 그래서 거기 공실이 2개 있잖아요. 그거 2개 다 해서 가운데 벽을 뚫을까 하고. 뭐 상관없죠. 그렇게 하면 사이즈는 딱 좋겠네. 늘 하시던 대로 김 사장님께서 알아서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시간 알려주시면 맞춰서 갈게요. 예. 그럼 수고하세요. 하필 그때 상가 계약 문제로 부동산 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딱히 전 남편에게 숨길 일은 아니었지만 누가 됐던 괜히 재산 내보여서 좋을 건 없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 표정이 눈에 띄게 변하는데 너무 거북하더라고요. 뭐야, 상가 계약? 당신 상가 가지고 있어? 여기서 장사도 하고 2층에 상가도 가지고 있고. 아니, 잠깐, 설마 이 건물 당신 거야? 그래, 내 거다. 당신 어떻게 이만한 건물까지 산 거야? 생선 팔아서 그게 돼? 생선을 팔든 버섯을 팔든 그저 성실히 살면서 아끼면 다 되는 거야. 내가 당신처럼 기분에 돈 쓰는 사람이야? 아직도 안 가고 뭐해? 그렇게 전 남편을 쫓아내듯 보내고 나서도 얼마나 불안했는지요. 뒤늦게 부동산 사장을 눈치껏 보내고 나중에 이야기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했고요. 불안한 마음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갑자기 딸이 가게로 드나들기 시작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쭉 그냥 혼자였어? 그랬지. 외롭지 않아? 지금까진 그랬다지만 앞으로 더 나이 들고 그러면 혼자 살기 힘들 텐데. 힘들긴 둘이 살아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더라. 내가 너네 아빠랑 안 살아봤냐? 그거야 젊었을 때 이야기지. 아빠도 많이 변했어. 새엄마 만나서 재혼하고는 그래도 둘이 참 잘 살던데. 그쪽이랑 인연이라 잘 맞았나 보다. 너네 아빠랑 나는 악연이라 그렇고. 무슨 말이 그래.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랑 재결합할 생각 없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아주 끔찍하다. 아니, 아빠도 새엄마 죽고 나선 그 집 자식들한테 팽당해서 혼자고 나도 결혼해 나오면서 얼마나 외롭겠어. 엄마도 그렇잖아. 싫다곤 하지만 결국 같이 살다 보면 정도 들 거고 서로 힘도 되어주는 거고. 그리고 내심 시부모님 아시게 될까 봐 걱정도 되는데. 나는 할 만큼 했어. 나중에 너네 시부모가 알게 된다고 해도 이제 나는 모른다. 너네 아빠랑 재결합하느니 평생 혼자 외롭게 죽는 게 나아.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걸 봤으면서도 그러냐? 그런 말이 목구멍을 쳤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딸한테 하소연하며 내 심정 알아달라 해봤자 뭐하나요? 이미 지난 일인데 괜히 끄집어냈단 마음만 상하죠. 그런데 저도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딸이나 전 남편이나 그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생각하는 마음이 똑 닮았다는 것을요. 딸은 시부모한테 들킬까봐 차라리 재결합하라는 요구를 은근슬쩍 계속해댔어요. 전 남편의 사위까지 끌고 와서 밥을 먹고 말이에요.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꼭 가족 같다. 그치? 엄마, 근데 조림은 안 해? 엄마 생선조림 하나는 진짜 잘했는데. 그거 먹고 싶다.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 집에 초대해주면 안 돼? 집? 뭐하러? 여기가 훨씬 넓은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모이니까 다 같이 모여 살던 때가 생각나고 그립고 그래. 어? 사위도 있는데 집에 좀 초대해주라. 식당 같은 곳 말고 집에서 엄마 밥 좀 먹고 싶어. 생각해보면 그때 딸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줬어야 했어요. 딸에게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엄마로서 어린 딸에게 충분한 마음을 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엄마 밥이라는 말이 목구멍에 콱 걸려서 결국 집까지 초대하게 된 겁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딸과 사위를 초대했지 전 남편까지 오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너무도 당연하게도 전 남편까지 세 사람이 내 집에 왔지요. 전 남편은 마치 집이라도 보러 온 사람처럼 거실이며 안방이며 여기저기를 탐방하듯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집이야? 그럼 내 집이지. 남의 집 왔어? 집에 건물에
열심히 살긴 했나 보네. 당신한테 알아달란 소리 안 했으니까 밥이나 먹고 얼른 가. 눈치도 없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와? 전 남편이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죠.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귓등으로 들으며 자기의 결단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죠.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해오는데 기가 막히게도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을 비치는 거예요. 이유야 뻔하죠. 건물이며 집이 있다고 하니 어떻게든 제 재산 덕을 보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집 청소를 하겠습니까? 밥을 차리겠습니까? 임대로 들어오는 수익은 용돈 삼고 제가 치운 깨끗한 집에서 제가 차린 밥 먹으며 편히 살고 싶다는 거겠죠. 그런 연락은 죄다 무시하다 안 되겠다 싶어 전 남편 번호도 차단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또 딸이 찾아와 지끈지끈한 두통을 느끼며 맞이했죠. 엄마, 나 부탁이 있는데. 너 뭐? 아이, 왜 그래? 그게 우리 신우가 다이어트 도시락 가게를 하려고 하거든? 다이어트 도시락 가게? 응, 그래서 가게 할 만한 곳을 찾아보는데 마침 이 동네를 보고 있더라고. 근데 초기 자금이 좀 적어서 마땅한 곳 구하는 게 쉽지 않나 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싸게 임대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안 그래도 시댁에서 대학 중퇴에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고 은근 무시받는데 이참에 내 기 좀 세워주라, 어? 아니 그래도 다른 가게 사장님들은 제 돈 주고 들어와서 장사하는데 너네 신우라고 봐주면 그건 좀 아니지 않니? 그래서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사돈처녀가 들어와서 한다는데 엄마가 그 정도 힘은 써줄 수 있잖아. 에휴, 그래서 뭐 얼마를 생각하는데? 500에 30? 뭐? 여기 기본 임대료가 2,000에 50이야. 보증금을 높여서 월세를 줄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2,000에 50이 있었으면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계약했겠지. 근데 내가 500에 30 줄 수 있는 곳 있다고 말 다 해놨는데 나 면 좀 세워줘. 어? 엄마. 자식이 왼수란 말이 딱입니다. 마음으로 키운 양아들이나 양딸은 한 번도 제게 부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게 친딸이라는 것은 매번 찾아와 하는 것이 그저 요구밖에 없었어요. 마음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 그 정도는 해주자 싶어 입단속 단단히 시켜 500에 30으로 계약해줬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과정에서부터 주변 사장님들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공사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항의하는 사장님들에게 적반하장으로 군다면서요. 마음 같아선 가서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딸이 있으니 문자 메시지로 좀 주의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속 시끄러울 때 은근한 마음의 안식이 되던 것이 바로 홍 사장님이었어요. 일전에 양아들이 소개해준 그분이었죠. 가끔 쉬는 날이나 일이 끝난 날 만나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만났는데도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이 늘 설렘만 주는 분이었죠. 그리고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분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인가 싶으면서도 심장이 요란하게 뛰는데 생전 그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참 그 나이 먹고 20대 청춘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그런데 그 길에 딸을 만난 겁니다. 저는 황급히 홍 사장님을 집으로 보내고 딸에게 갔어요. 딸은 굉장한 충격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엄마, 뭐야? 저 아저씨랑 사겨? 갑자기 여긴 웬일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 저 아저씨랑 재혼할 생각이냐고. 아니라니까. 아니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내가 저분이랑 결혼하든 말든 그게 문제라도 돼? 문제가 되지.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야. 그럼 아빠는? 아빠는 어떡해? 너네 아빠를 왜 나한테 물어? 내가 재혼을 하든 말든 너네 아빠랑 난 상관없는 사람이야. 지연이 너나 너네 아빠나 자꾸 헛물 켜는데 난 너네 아빠랑 재혼할 생각 없으니 꿈도 꾸지 마라. 알았어? 그럼 엄마도 재혼은 안 돼. 뭐? 아빠랑 재혼할 거 아니면 엄마도 재혼하지 마. 재혼하지 말고 평생 혼자 살아. 알았어? 그럼 나는 평생 네 아빠 아니면 남자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살라 이거야? 어떻게 자기 딸 앞에서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랑 산다는 말이 나와? 엄마는 엄마 생각만 해? 흥분한 딸을 겨우 진정시키고 돌려보낸 후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더군요. 양아들은 평생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사셔라며 좋은 사람 소개해 주는데 딸은 제 마음만 앞세우며 원하지도 않는 자기 친아빠와 재결합을 요구하다니요. 혼자 집으로 돌아와 착잡한 마음으로 눕는데 마침 또 미국에 간 양딸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엄마, 끝내주지? 오고 싶지? 딱 기다려. 내가 3년 안에 엄마 여기로 모시고 온다. 경치 좋은 미국 땅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보낸 그 메시지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10수년 전의 딸을 만나서요. 생선 냄새가 난다고 질색하며 제게 인어 할멈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끔찍한 꿈이었죠. 딸과의 만남이 불편해지고 점점 멀어지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되나?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져도 되나 싶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몇 달을 보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사돈처녀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접 이야기하긴 입장이 곤란해 딸에게 애둘러 전해달라고 연락했죠. 좀 봐줘. 요즘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던데. 언제까지 봐줘. 벌써 월세는 3달치나 밀렸고 가게 관리도 엉망이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는 가게에 누가 와서 밥을 먹어. 어차피 거기 배달 전문이라 상관없어.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둬. 그 집만 있는 거 아니고 옆으로 다른 가게들까지 피해를 보니 그렇지. 내가 말하기 전에 너가 말 좀 잘 해봐. 신우인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엄마는 신우가 없어 봐서 모르겠지만 신우라는 게 사실상 시어머니 첩자 같은 존재라 섣불리 그런 이야기 했다가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들어간다고. 뭐? 첩자?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어려운 사이라고. 어려운 사이. 내가 상황 봐서 말할 테니까 좀 기다려줘.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월세에 밀린 것이야 그런다 치지만 자꾸 주변 사장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라 더는 기다려줄 수 없었죠. 자기네 음식물 쓰레기를 옆 가게의 음식물통에 넘치도록 부어놓는 일이나 지인들을 초대해서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소리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일, 남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 같은 비상식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사돈처녀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또 자기 친구가 왔는지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제대로 한 소리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 진짜 장사도 안 되고 미치겠어. 이번 달 월세도 못 내게 생겼다니까. 원래 1년은 손해보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한다더라. 근데 월세 그렇게 안 내는데 괜찮겠어? 괜찮아. 새언니가 몇 달은 좀 밀려도 상관없댔거든. 아무리 사돈 건물이어도 좀 그렇지 않어? 자기 엄마가 어려서 자기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꼼짝 못한다나? 몰라. 나야 땡큐지. 그나마 월세 걱정 덜어서 다행이다. 그나저나 나 신혼여행 양가 선물 뭐 할지 걱정이야.
너네 새언니는 뭐 했대? 새언니? B사 지갑했다. 엄마랑 아빠 다. B사 지갑? 명품이라 비쌀 건데? 명품이어도 면세 찬스 쓰면 부담은 없다더라. 지갑이 딱 좋지 뭐. 가방은 좀 부담이잖아. 가방은 무슨. 난 우리 시댁에 받은 것도 없는데 마음 같아선 그냥 핸드크림이나 사오고 말고 싶어. 핸드크림? 야, 누가 부모님한테 주는 신혼여행 선물로 핸드크림을 주냐? 친구도 아니고. 어느 순간 저는 옆 가게를 기웃거리며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듣고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가게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돈 처녀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자기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 꼼짝 못한다니요. 세상에 어떤 딸이 그런 말을 자기 시댁에 합니까?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자기 시댁에는 명품 지갑을 선물해놓고 저한테는 친구들한테나 줄 핸드크림으로 때운 것도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태어나 딸에게 처음 받아본 선물이라고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요. 우라가 치밀어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핸드크림을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게 문도 일찍 닫고 들어가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못해준 마음에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내가 너무 미련하게 굴었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애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제 생각은 해준 적이 없어요. 그저 자기 욕심만 차리기 급급했고 자기 체면이 제일 중요한 애였으니까요. 그때는 아직 어려서 그러겠거니 철이 덜 들어 그러겠거니 했는데 어떻게 된 게 30이 넘도록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카톡 메시지 알림이 떠서 봤더니 딸이었죠. 걱정하지 마, 아빠. 엄마 재혼하면 그 재산 죄다 그 아저씨랑 나눠야 하는데 그 꼴은 못 보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순식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그 메시지를 삭제하는 기능도 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저는 그제야 딸이 제 재혼을 그토록 말린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딸이 재빨리 다른 사람에게 보낼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며 제가 읽었는지 떠보는 문자를 보냈죠. 저는 알았다는 짤막한 답장을 한 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의 소주 한 병을 혼자 다 비워갈 때쯤 갑자기 도어락이 열리더니 양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는 날도 아닌데 회사 일이 끝나고 바로 내려왔다면서요. 무슨 일인데 제대로 된 안주도 없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그냥. 너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내일 올 거 아니었어? 그냥 엄마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룻밤 더 자고 가려고 빨리 내려왔지. 일하고 바로 운전하고 오느라 피곤하겠네. 피곤은 무슨. 엄마 보러 오는데 피곤한 게 어딨어. 그리고 이거 직장 선배가 일본 출장 간다고 하길래 면세점 들려서 엄마 선물 하나만 사다 달라고 부탁했어. 전해보니까 너무 낡았더라. 그때 양아들이 제게 준 것이 바로 지갑이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면세점에서 사야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비싼 명품 지갑이었죠. 그 지갑을 보자마자 어찌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처음으로 양아들 앞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양아들은 너무나 속상해했고 한참을 그저 우는 소리를 듣고만 있어 주었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속갯말을 다 쏟아냈어요. 생선 냄새 난다고 전 남편과 함께 멸시하던 어린 딸에서부터 보고 싶은 마음에 목욕탕 가서 생선 냄새 빼고 차려입고 간 졸업식장에서 무시당한 것, 10수년 만에 다시 나타나 내게 했던 말과 그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다 쏟아냈죠. 한참을 그렇게 털어놓고 나니 신기하게도 속이 뻥 뚫린 것 같더라고요. 술이 이렇게 무섭다. 내가 너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도 선호야, 엄마 좀 후련하다. 아주 시원해.
그럼 다행이네. 근데 엄마, 내가 엄마 걱정할까봐 그동안 이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솔직히 엄마 말 듣다 보니 화도 나고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서. 어? 그러면서 양아들이 꺼내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카톡 메시지 창이었습니다. 양아들에게 오래전부터 많은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딸이었어요. 이거 지연이야? 내 딸 지연이? 전에 엄마 가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번호를 묻길래 나는 엄마 딸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나 엄마한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 일 있겠다 싶어 번호 준 건데 이렇게 난처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 저는 양아들에게 건네받은 핸드폰을 찬찬히 살폈어요. 술이 확 깨는 기분이 뭔지 알겠더군요. 이게 내 딸이 보낸 메시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찌나 망측한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선호양, 너 사진 하나만 보내주면 안 돼? 내가 친구들한테 되게 잘생긴 연하나 만다고 자랑했는데. 나 옷 샀는데 좀 봐줄래?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 근데 나 왜 자꾸 너 생각이 나지? 우리 엄마랑 많이 친해? 그럼 나 엄마 가게 가면 너 볼 수 있어? 선호야, 너는 어떤 타입 좋아해? 나 되게 잘하는 거 있는데 궁금하지 않아? 게다가 그날은 제가 기억하기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제 양아들에 대한 정체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보다 어린애를 상대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게다가 양아들에게 잘 어울리냐고 보낸 옷 사진은 다름 아닌 속옷 사진이었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양아들은 그런 사진에는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고 일상을 묻는 메시지에만 한 번씩 인사치레 답을 했을 뿐이에요. 왜 말하지 않았어? 진작 말했어야지. 엄마 속상해할까봐. 근데 그대로 남겨놓길 잘했네. 엄마만 괜찮다고 하면 나 이걸로 엄마 복수 좀 해보고 싶은데. 복수? 그때부터 저는 양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괜히 마음 약해져서 나중에 후회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후회하더라도 해보고 하고 싶다고 했죠. 다음날 바로 월세를 밀린 사돈 처녀를 찾아가 계약 해지를 알렸습니다. 네?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요? 월세 밀리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주변 사장님들한테 너무 피해가 많아서 안 되겠어요. 당장 정리해서 나가줘요. 아니, 이래도 돼요? 새언니 입장 생각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그거야 내 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미 10수년 전에 이혼해서 떨어져 산 내가 거기까지 생각해 줄 필요는 없죠. 이혼이요?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요? 흥분에 날뛰는 사돈 처녀야 그러거나 말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양아들에게 사위의 번호를 넘겨줬으니 말입니다. 아들은 그간 딸이 보낸 메시지를 전부 사위에게 보냈다고 해요. 사돈댁 입장에서는 사기 결혼에, 사위 입장에서는 거의 불륜이나 다름없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 알아? 그래? 뭐? 지금 그렇게 태평한 목소리가 나와? 나 이혼하게 생겼다고. 엄마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니까?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전부 네가 한 짓인데. 사돈한테 이혼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해달라고 한 것도 너고, 선우한테 그 망측한 사진 보낸 것도 넌데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뭐? 엄마가 신우 찾아서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지. 그리고 선우한테 남편 번호 알려준 것도 엄마 아니야?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어떡할 거야? 내 인생 어떡할 거야? 너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날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이라도 내놔. 돈으로라도 보상해야지.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내게 생겼는데 그럼 엄마가 책임져야지. 돈 보내. 집을 팔든지 건물을 팔든지 달라고. 맡겨놨어?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어딨어? 너네 아빠한테 꼬박꼬박 양육비 다 보냈고 너한테 할 만큼 했다. 지연아,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됐냐. 네 아빠가 널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러니 책임을 물으려거든 네 아빠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 엄마, 어차피 엄마 죽으면 그 집이며 건물 다 내 거야. 몰라? 어차피 내 손에 들어올 거 지금 줘. 돈으로라도 내 인생 책임지라고. 그래, 네가 내 자식이니 언젠가 내 재산이 너한테 가겠지. 근데 지연아, 그게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어. 엄마는 지금까진 벌기만 하고 살았으니 이제라도 장사 때려치우고 쓰는 재미로 살련다. 그래도 친딸이라고 마음이 쓰여서 얼마가는 남겨줘야 하나 싶었는데 그 생각 쏙 들어가게 해줘서 고맙다. 10원 한 장 남길 일 없이 죽기 전에 다 쓰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 그 덕에 흔들릴 뻔한 마음은 제대로 다잡았고 후련하게 마음속에서도 딸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게까지 와서 화도 냈다가 울기도 했다가 사정도 했다가 난리여서요. 경찰 불러 업무 방해죄로 신고해 끌려간 것만 해도 3번이었어요. 그러고 나니 요즘엔 뜸하더라고요. 딸에게 한 말은 그냥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생선구이집은 조만간 정리하고 당분간은 양딸이 있는 미국에 가기로 했어요. 속 시끄럽고 무엇보다도 계속 가게를 하게 되면 보기 싫은 두 사람이 계속 찾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양아들과 양딸이 그 결정을 너무나 반겨주었죠. 그리고 홍 사장님은 아직도 종종 만나고 있어요. 웃긴 건 전 남편은 아직도 한 번씩 가게에 찾아오는데요. 밥 먹으러 온 거라고 뻔뻔하게 구는데 신랑이 하기도 싫어 밥을 내주고 저는 홍 사장님과 함께 앉아 오붓하게 대화를 나누곤 한답니다. 그 뒤에서 저를 보는 그 표정이 얼마나 웃기고 고소한지요. 딸을 들먹이며 이혼한다더라, 재판까지 간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래서 어쩌라고 했어요.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데려간 딸이니 알아서 사람을 만들든지 끼고 살든지 하라면서요. 전 남편은 남이라지만 딸은 죽기 전까지도 법으로 묶여있고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겠습니까마는 할 수 있는 만큼은 외면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손가락질 받는데도 어쩌겠습니까? 언젠가는 딸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는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그 전까지는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주는 우리 선호 성경이만 보고 살아보려고 해요. 얘들 생각하니 또 벌써 웃음이 나네요. 이번 주는 선호가 미국 여행 준비하는 거 도와준다고 오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혈연 그 이상으로 연결된 인연 소중히 하시어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